박지우는 낡은 그림 복원 작업실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작업실은 서울의 변두리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먼지 쌓인 캔버스와 오래된 물감 냄새가 가득했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지훈에게 그 일은 열정의 원천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붓을 들 때마다 그는 그림 속 세상을 되살리는 자신의 손길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지훈과 아내 최유진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유진은 지훈의 예술과 같은 손을 보며 감탄했었고 지훈은 유진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모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의 이상이 점점 벌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유진은 갤러리 매니저로 일하면서 상류층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화려한 파티, 고급 와인, 명품 가방, 그런 세계에 빠져들면서 그녀의 시선이 변했어요. 지훈의 일은 구시대적이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매일 작업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유진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지훈의 먼지 묻은 작업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려고 유진이 좋아할 만한 은목걸이를 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멀어 보였어요. 지훈이 웃으며 다가가 여보, 오늘 일찍 왔어. 이거 봐,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며 상자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지훈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뭐라고? 왜 갑자기? 우리가 왜?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린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아. 사랑이 다 식었어. 나한테 이 생활은 너무 답답해. 그녀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지훈은 손에 쥔 상자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0년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함께 산책하던 한강, 서로를 안아주던 밤들. 하지만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 누구야? 라고 소리쳤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권태민 씨.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 권태민이라는 이름은 지훈에게 익숙했어요. 유진이 갤러리에서 자주 언급하던 미술 투자자였어요. 그 사람 덕분에 갤러리가 성장했어라고 칭찬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배신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유진이 태민과 만난 지 몇 달 됐을 텐데 집에서 지훈을 기다리며 웃던 그 얼굴이 다 가짜였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진이 대답했어요. 몇 달 됐어. 처음엔 그냥 일 때문이었어. 그런데 점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더라.
오빠처럼 매일 작업실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훈은 혼자 거실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은 고요했어요. 유진의 짐이 이미 반쯤 정리돼 있었어요. 지훈은 작업실로 출근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다 떨어뜨리기만 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지훈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권태민을 생각하니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 남자가 유진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갤러리 파티에서 와인을 따라주며 속삭였을 텐데. 지훈은 유진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할까? 유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지훈은 화를 참으며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집에서 유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늦게 들어왔어요. 유진은 임신 초기라 피곤해 보였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유진이 물 한 잔 마시며 말했어요. 오빠, 나랑 태민 씨는 진지해. 그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지훈은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배신의 아픔이 점점 깊어졌어요. 지훈은 친구에게 전화해 털어놨어요. 야, 유진이 바람났어. 아이까지 가졌대. 친구가 놀라며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라고 했어요. 지훈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났어라고 대답했어요. 작업실에서 지훈은 오래된 그림 하나를 복원하다 멈췄어요. 그 그림 속 부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과의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붓을 세게 쥐고 그림을 망치려다 그만뒀어요. 대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가 곧 올 텐데. 권태민과 유진의 새 삶이 시작되는 동안 지훈은 혼자 남아요. 그날 저녁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업실에서 잤어요. 불을 끄고 누워서 유진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이 더 선명했어요. 유진은 태민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지훈은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앞에서 유진을 봤어요.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어요. 지훈은 서류에 사인하며 물었어요. 행복할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지훈은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을 삼켰어요. 거리로 나와 비를 맞았어요. 삶의 균열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박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유진의 배가 살짝 부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권태민의 아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훈은 유진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유진의 일기장 같은 소형 노트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유진의 필체가 보였어요. 오늘 태민 오빠와 카페에서 만남.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음. 너무 아름다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새집 계획, 강남 아파트, 아이 방 꾸미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배신이었어요. 그는 노트를 사진 찍어 증거로 저장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씨, 어떤 상황인가요? 지훈이 노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아이까지 가졌고 그 남자를 고소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도 증거가 있으면 제3자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할 거예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찾아볼게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포함할게요. 지훈은 서명하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싸울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은 유진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유진이 이사가기 전에 남겨둔 옛 컴퓨터에서 메시지 백업을 찾았어요. 태민과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지훈 몰래. 사랑해. 우리 새삼 시작하자. 지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는 그 메시지들을 프린트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걸로 강력한 증거가 돼요. 태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유진아,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조정회의 날이 왔어요. 법원 건물은 차갑고 엄숙했어요. 지훈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어요. 유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녀의 배가 더 부른 것 같았어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앉아 있었어요. 곧 권태민이 나타났어요. 그는 비싼 슈트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 자신만만했어요. 지훈은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끌어올랐어요. 조정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합의 이혼을 원해요. 재산 분할은 최소로. 지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외도로 인한 피해가 커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해요. 권태민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박 씨, 솔직히 말할게요. 사랑에 죄는 없어요. 죄는 당신이 여자를 지키지 못한 데 있어요. 유진 씨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비아냥거리는 듯했어요. 지훈은 주먹을 쥐고 소리쳤어요. 네가 유혹한 거잖아. 증거 다 있어.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거? 그게 뭐든 유진 씨는 이제 내 거예요. 아이도.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손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조정관이 중재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어요. 지훈은 유진을 보며 물었어요. 유진아,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오빠. 미안해. 회의는 합의 없이 끝났어요. 지훈은 법원을 나서며 어깨가 무거웠어요. 변호사가 따라오며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해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이었어요. 박지훈 씨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윤세아예요. 권태민의 아내죠.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아내? 태민 씨가 결혼했다는 건 몰랐어요. 세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남편의 외도요.
유진 씨와의 관계를요. 세아가 커피숍으로 데려가며 이야기했어요.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태민이 바람 피운 지 몇 달 됐어요. 갤러리 파티에서 유진 씨를 만난 후부터예요. 지훈이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유진의 기록이에요. 당신 남편이 준 선물 목록도 있어요.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태민의 카드 내역이에요. 호텔, 예약, 선물 구매. 우리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지훈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10년 결혼 생활이었어요. 갑자기 배신당했어요. 세아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 공통의 적이 있어요. 함께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요. 증거 공유하고 변호사도 같이 쓰자고요. 그날부터 지훈과 세아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증거를 교환했어요. 세아가 말했어요. 태민은 항상 늦게 들어와요. 유진 씨와 만나고 온 거예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유진도 갤러리 일 핑계로 나갔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어요. 세아가 울며 말했어요. 집에서 혼자 아이 키우며 기다렸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지훈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도 작업실에서 그림 복원하다가 눈물 흘렸어요. 우리 서로 도와요. 만남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단순한 동맹 이상이 됐어요. 세아가 지훈의 작업실을 방문했어요. 와, 그림이 아름다워요. 당신 손길이 느껴져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세아 씨처럼 세련된 분이 칭찬하니 기뻐요. 한 번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 태민이 오늘 유진 씨 집에 갔대요. 사진 찍었어요. 지훈이 급히 만나러 갔어요. 공원 벤치에서 세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여기 봐요.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지훈의 가슴이 아팠지만 세아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이걸로 더 강력해져요. 세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세아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문 앞에서 세아가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세아 씨. 다음 주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어요. 세아의 변호사가 합류했어요. 두 분 증거를 합치면 완벽해요. 태민 씨를 상대로 공동소송. 지훈과 세아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싸우는 동지예요. 세아가 지훈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우리 끝까지 가요. 만남 속에서 지훈은 세아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미소가 위로가 됐어요. 세아도 지훈의 강인함에 의지했어요. 당신처럼 예술가적인 사람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지훈이 웃었어요. 세아 씨 덕분에 강해졌어요. 어느 저녁 지훈과 세아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처음엔 증거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흘렀어요. 세아가 말했어요. 결혼 전엔 태민이 로맨틱했어요. 꽃 선물하고 여행 가고. 지훈이 공감했어요. 유진도 그랬어요. 제 그림을 보며 감탄했죠. 세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그 추억이 아파요. 지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새 추억 만들어요.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작업실에서 그림을 함께 보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은 세아의 전화를 기다리게 됐어요. 세아 씨, 오늘 어때요? 세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요. 재판 준비가 본격화됐어요. 지훈과 세아는 태민의 사무실 근처에서 증거를 더 모았어요. 세아가 말했어요. 태민이 유진 씨와 점심 먹는 걸 봤어요. 사진 찍었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걸 변호사에게.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세아의 집에 아이가 있어서 지훈이 한번 방문했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세아가 웃으며 아빠 친구분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은 아이와 놀아주며 세아를 봤어요. 그녀의 모성애가 아름다웠어요. 세아 씨, 강하시네요. 세아가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점점 지훈과 세아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세아가 지훈의 작업실로 왔어요. 젖은 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오늘 태민과 싸웠어요. 유진 씨 이야기를 꺼냈더니 화내더라고요. 지훈이 타월을 주며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겨요. 세아가 지훈의 가슴에 기대며 울었어요. 그 순간 지훈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최유진은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유진의 꿈 같았어요. 넓은 테라스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유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어요. 집안은 고급 가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는 태민이 사모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유진은 배가 부른 채로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어보곤 했어요. 태민 오빠, 이 옷 어때? 너무 예쁘지라고 물으며 웃었어요. 태민이 다가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입으니 더 빛나.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겠네. 그들은 함께 쇼핑을 나가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샀어요. 유진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 행복, 아기 기다리며라는 캡션과 함께 배를 안은 채로 테라스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어요. 친구들의 댓글로 부러워 멋진 삶이네가 쏟아졌어요. 태민은 유진을 위해 파티를 열었어요. 갤러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민이 유진을 소개했어요. 제 약혼녀 최유진입니다. 곧 아이도 태어나요. 유진은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손님들이 축하하며 와인을 따랐어요. 유진은 태민의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오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태민이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날 밤 태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투자건 재고해주세요. 스캔들이 문제예요. 유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태민이 인상을 찌푸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유진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미술 투자자 권태민, 불륜 스캔들로 위기. 유진은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기사에는 지훈과 세아의 소송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태민의 사무실로 투자자들이 찾아왔어요. 한 명이 소리쳤어요. 이런 소문 때문에 우리 돈 걸 수 없어. 계약 취소할게. 태민이 애써 웃으며 오해해요. 곧 해결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날 3건의 합동이 취소됐어요. 유진은 집에서 태민을 기다렸어요. 태민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세게 닫았어요. 젠장, 다 내 전남편 때문이야. 유진이 놀라 물었어요. 오빠, 왜 그래?
태민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스캔들이 퍼졌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 이게 다 너랑 나 때문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녀는 배를 만지며 우리 어떻게 해? 라고 물었어요. 태민이 한숨 쉬며 새로운 투자 찾을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태민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어요. 해외 미술품 경매에 큰돈을 걸었어요. 이 작품이 대박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입찰했어요.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해서 손실이 났어요. 한 번은 5억 원을 날렸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해야 해. 회복할 수 있어. 그는 지인에게 전화했어요. 미술품으로 돈 세탁 좀 해줄래? 수수료 줄게. 그 지인이 대답했어요. 위험해. 하지만 알았어. 태민은 갤러리에서 가짜 거래를 시작했어요. 유명 작가의 위작을 진품처럼 팔아넘겼어요. 유진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는 집에서 태민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빠, 오늘도 늦어? 태민이 들어오며 짜증을 부렸어요. 먹을 기분 아니야. 네가 왜 그렇게 돈을 쓰냐? 그 가방값이면 투자할 수 있었어. 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오빠가 사주라고 했잖아. 태민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 네가 문제야. 내 전남편 소송 때문에 다 망했어. 유진은 처음으로 태민의 변한 모습을 봤어요. 그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아침에 유진이 토스트를 태우자 태민이 접시를 던졌어요. 이런 것도 못해? 쓸모없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오빠. 하지만 태민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밤에 유진이 배가 아파서 깨우자 그는 짜증내며 혼자 알아서 해라고 말했어요. 유진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태민에게 말했지만 그는 TV만 봤어요. 알았어. 조용히 해. 유진은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더 이상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태민은 변호사와 회의를 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 패할 수도 있어. 태민이 화를 내며 돈으로 막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훈과 세아 쪽 증거가 철저했어요. 노트, 메시지, 사진, 모든 게 법정에 제출됐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권태민과 최유진은 원고 박지훈과 윤세아에게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서 박지훈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 지훈은 법정에서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겼어. 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지훈 씨. 태민은 얼굴이 붉어져서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유진은 배를 아는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어요. 판결 후 태민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세탁건이 경찰 수사에 걸렸어요. 태민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권태민 씨 돈 세탁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태민이 소리쳤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어요. 유진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리가 풀렸어요. 오빠, 어떻게 해? 태민이 전화로 대답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유진이 울며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태민이 귀가한 밤,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다 내 전남편과 그 여자 때문이야. 네가 바람 피워서. 유진이 반박했어요. 오빠가 유혹한 거잖아. 태민이 손을 들었어요.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의 뺨이 붉어졌어요. 다시는 말대꾸마.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의 뺨에 멍이 들었어요. 태민이 사과하며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어요. 출산 날이 왔어요. 유진은 병원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어요. 태민은 사무실에서 바빠. 나중에 갈게라고 했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오빠, 제발 와. 하지만 태민은 늦게 도착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작은 남자아이였어요. 유진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태민이 들어와 아이를 보며 내 아들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은 지옥이 됐어요. 아이가 밤에 울자 태민이 짜증을 부렸어요. 조용히 좀 해. 나 일해야 해. 유진이 아이를 달래며 오빠 도와줘라고 했어요. 태민이 소리쳤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한 아이잖아. 유진은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웠어요. 태민은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나가버렸어요. 유진은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예전 사진들이 보였어요. 행복한 척한 포즈들. 이제는 댓글에 스캔들 때문에 안 바라는 악플이 달렸어요. 유진은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어요. 태민의 빚이 쌓였어요. 펜트하우스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태민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줄 사람 알아? 내 친구들 중에.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다 끊겼어. 태민이 물건을 던지며 쓸모없는 년. 이라고 욕했어요. 유진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도망쳤어요.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지훈 오빠,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어요. 한편 지훈은 작업실에서 새 그림을 복원하고 있었어요. 세아가 찾아왔어요. 지훈 씨, 판결돈 들어왔어. 이제 새 시작할 수 있어.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아 씨 덕분이야. 우리 함께한 덕에. 세아가 커피를 따라주며 아이랑 나 이제 안정됐어. 태민은 파산 직전이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은? 아이는? 세아가 한숨 쉬며 유진 씨가 고생할 텐데.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잖아. 지훈은 창밖을 보며 그래, 이제 우리 삶 살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세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우리 둘이서. 지훈의 가슴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태민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미술품 거래, 불법이었어요? 수사관이 물었어요. 태민이 땀을 흘리며 아니에요. 오해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증인이 나왔어요. 그의 지인이 태민 씨가 돈 세탁 지시했어요 라고 증언했어요. 태민은 구속됐어요. 유진은 아이를 안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태민 오빠 구할 방법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워요. 증거가 많아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며 울었어요.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를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유진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오빠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태민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태민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방청석에서 아이를 안고 봤어요. 판사가 돈 세탁 혐의 유죄라고 선고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재판 후 유진은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돈이 없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 주문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유진 씨, 그 스캔들 여자라고 속삭였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밤에 아이가 울자 유진이 안아주며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어요. 지훈은 세아와 데이트를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세아 씨, 앞으로도 함께 할까? 세아가 웃으며 응. 지훈 씨.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지훈의 작업실은 이제 번창했어요. 새 고객들이 왔어요. 박 씨, 그림 복원 부탁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세아는 아이를 데리고 작업실에 왔어요. 아빠 친구분 작업실이야. 아이가 웃으며 그림을 봤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삶이야. 유진은 어느 날 지훈의 작업실 근처를 지나쳤어요. 창문 너머로 지훈과 세아가 웃는 걸 봤어요. 유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를 안고 멀어지며 내 선택이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태민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유진아, 미안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유진은 그 편지를 찢었어요. 이제 끝났어. 그녀는 아이를 보며 결심했어요. 엄마가 키울게. 하지만 앞날은 불투명했어요. 지훈과 세아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이 축하했어요. 세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들은 테라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훈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과거는 잊자. 세아가 아이를 안고 웃었어요. 우리 가족이야. 유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 씨, 이제 혼자래. 지훈이 한숨 쉬며 그럴 수 있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태민은 출소 후 작은 갤러리에서 일했어요. 손님, 이 그림 어때요? 하지만 고객이 적었어요. 유진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일했어요. 엄마 갈게. 아이가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유진의 삶은 평범해졌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게 현실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세아 씨, 행복해? 세아가 대답했어요. 응, 아주. 그들의 삶은 안정됐어요. 유진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잘 됐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권태민은 재판 후에도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증거를 조작해 돈 줄게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다시 급습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숨겨진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짜 미술품 거래 내역, 해외 계좌 송금 기록, 모든 게 드러났어요. 수사관이 태민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권태민 씨, 투자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내가 누굴 해쳤나.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며 끌려갔어요. 유진은 TV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미술 투자자 권태민, 불법 거래로 구속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진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괜찮아, 엄마가 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들어와 가구를 체크했어요. 이 집은 이제 은행 소유예요. 일주일 안에 비워주세요. 유진은 짐을 챙기며 눈물을 삼켰어요. 명품 가방 몇 개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겨우 택시비 정도였어요. 태민의 계좌는 모두 동결됐어요. 유진은 아이를 업고 지하철을 탔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어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엄마, 미안해. 도와줄 데가 없어서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들어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유진은 방에 앉아 울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삶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집 딸 스캔들 났대. 남자 따라갔다가 이렇게 됐어. 유진은 창문을 닫고 아이를 재웠어요. 밤에 어머니가 국을 끓여주며 먹어. 아이 키우려면 힘내야 해라고 했어요. 유진이 젓가락을 들다 떨어뜨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태민의 재판이 이어졌어요. 법정에서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한 투자자가 증언했어요. 권 씨가 가짜 그림으로 돈을 세탁했어요. 제 돈 3억을 날렸어요. 태민은 변호사 뒤에 숨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 권태민,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재심 청구할게요. 하지만 끌려나갔어요. 유진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어서 혼자 왔어요. 재판 후 변호사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태민 씨 재산은 모두 몰수돼요. 당신도 관련 없나 확인하세요.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털어놨어요. 이제 끝났어. 태민 오빠 감옥 갔어. 어머니가 한숨 쉬며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아이 때문에라도라고 했어요. 유진은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손님, 커피 한 잔이요. 라고 말하며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 명이 속삭였어요. 저 여자, 그 불륜 여주인공 아니야? 비가 쏟아지는 어느 오후, 유진은 우산을 쓰고 지훈의 작업실로 갔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유진, 무슨 일이야? 유진의 모습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낡았어요. 얼굴은 주름이 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유진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오빠, 이거 받아줘. 지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만원권 지폐 몇 장과 동전이 들어있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내가 모은 돈이야. 알바에서. 미안해, 오빠. 용서해 줄 수 있어? 지훈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야? 유진이 울며 대답했어요. 아니,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민 오빠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지훈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이 돈 필요 없지만 받을게. 이걸로 우리 인연 끝내자. 유진의 눈물이 비처럼 흘렀어요. 오빠, 나 어떻게 살아? 지훈이 차분히 말했어요. 아이 때문에 잘 살아.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고마워. 오빠라고 말하고 돌아섰어요. 지훈은 문을 닫고 작업대에 앉았어요. 상자를 서랍에 넣으며 이제 정말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재판 후 1년이 지났어요. 지훈과 세아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세아가 작업실에서 지훈을 도와 그림을 정리하곤 했어요. 지훈 씨, 이 작품 어때? 보존 처리할까? 지훈이 웃으며 좋아. 세아 씨 눈썰미가 최고야. 그들은 저녁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아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아이도 있고 이제 안정됐잖아. 지훈이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응, 나도 그 생각했어. 단순하게 하자. 결혼식은 작은 예배당에서 열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왔어요. 세아는 흰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었어요. 지훈이 반지를 끼워주며
세아 씨, 평생 함께 할게라고 말했어요. 세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축하하며 잘 살아라고 했어요. 식후 작은 파티에서 친구가 건배했어요. 지훈아, 새 출발 축하해. 지훈과 세아는 손을 잡고 춤을 췄어요. 세아의 아이가 달려와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훈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 진짜 아빠야. 결혼 후 세아는 로펌일을 그만뒀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 지훈 씨랑 같이 작업실 키우자. 지훈이 기뻐하며 좋아. 내 법 지식으로 계약 관리해줘. 그들은 작업실을 확장했어요. 전통 미술 보존과 현대 법적 보호를 결합했어요. 세아가 고객에게 설명했어요. 이 작품 저작권 문제 없어요. 우리가 확인했어요. 지훈이 복원 작업을 하며 세아 씨, 이붓 어때? 세아가 웃으며 완벽해. 작업실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갤러리에서 초대가 왔어요. 박지훈 씨, 보존센터로 성장했네요. 지훈과 세아가 함께 행사에 갔어요. 세아가 지훈의 팔을 끼고 우리 팀워크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수입이 늘어 집을 새로 샀어요.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이었어요. 세아가 가구를 고르며 여기서 아이 키우자라고 했어요. 몇 년 후 세아가 임신했어요. 지훈 씨, 딸이래. 기뻐? 지훈이 세아의 배를 쓰다듬으며 너무 행복해. 출산날, 지훈은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세아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우리 딸, 예쁘지?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이 이름은 하윤으로 지었어요. 집에서 지훈이 아이를 안고 노래 불렀어요. 하윤아, 아빠, 여기 있어. 세아가 웃으며 피곤하지? 내가 안을게. 저녁에 지훈은 작업실에서 돌아와 아이를 가르쳤어요. 하윤아, 이붓 잡아봐. 천천히. 아이가 작은 손으로 붓을 쥐었어요. 물감이 번지며 그림이 그려졌어요. 세아가 부엌에서 차를 타오며 두 사람 봐. 예술가 가족이네. 지훈이 세아를 보며 고마워. 내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세아가 키스하며 우리 함께니까. 하윤이 자라면서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지훈은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작업실로 갔어요. 아빠, 그림 그려줄게. 하윤이 말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기다릴게. 세아는 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미술 보존의 법적 측면이라는 주제였어요. 참가자들이 박수쳤어요. 윤세아 씨, 훌륭해요. 저녁에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지훈이 요리를 하며 오늘 뭐 할까? 세아가 대답했어요. 영화 볼까? 하윤이 좋아할 거야.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지훈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가 그친 하늘이 맑았어요. 세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지훈이 대답했어요. 응, 아주. 유진은 어머니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태민이 출소한 후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유진이 거절했어요. 아니, 끝났어.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손님, 이 작품 어때요?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갔어요. 엄마, 아빠는? 유진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둘 다 할게. 가끔 지훈의 소식을 들었어요. 박지훈 씨, 유명한 보존센터 운영하대. 유진은 미소 지으며 잘 됐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비 오는 날, 유진은 아이와 산책하며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말했어요. 삶은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이 위로였어요. 지훈의 센터는 더 커졌어요. 전시회가 열렸어요. 전통 미술 보존 특별전 지훈이 개막식에서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가족 덕분입니다. 세아와 하윤이 옆에 서 있었어요.
관객들이 박수 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 세아를 안았어요. 사랑해, 세아가 대답했어요. 나도. 하윤이 달려와 아빠, 그림 그려. 지훈이 붓을 주며 함께 하자. 가족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어요. 밖에는 별이 빛났어요. 지훈의 삶은 이제 완전했어요.